북한의 기쁨조들은 화려한 모습 뒤에 김일성과 김정은 그리고 모르는 고위 간부들에게 웃음을 팔며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거대한 힘에 가려진 그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일상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 탈북한 기쁨조 출신의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천안에서 살고 있는 홍수희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경험과 맛있는 먹거리들을 먹으며 생활한 지는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날짜로 말씀을 드리면 탈북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제가 어쩌다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북한의 거대한 힘에 가려진 그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북한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어린 여자 아이였습니다. 집이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살아왔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그림자처럼 정말 어둡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참을 수 없는 독재 정권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엄격한 형벌을 받는 것은 일쑤였고 단지 조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저는 저의 생활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언제 숙정당할지 모르는 공포감에 떨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북한의 기쁨조가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어떤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얼굴이 예쁘장했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동네에 탤런트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 항상 주변에서는 저의 얼굴 칭찬을 해주셨어요. 물론 주변 동급생 친구들이나 남자애들도 저의 예쁜 얼굴을 보면서 많이 좋아해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가 저에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기쁨조 생활을 18살 때부터 했었는데 그 혹독한 훈련과 남자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었기에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던 도중 선생님의 부름에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는 얼굴이 예쁘니 예술대학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추천과 그런 칭찬에 넘어가 저는 그렇게 기쁨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을 추천해 주셨는데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음대 한예종과 같은 레벨의 대학교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거짓말에 속아 결국 기쁨조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남자들을 기쁘게 해줄 온갖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대학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3개월 넘게 있게 되어서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죠. 내가 들어온 곳은 예술대학교가 아니라 기쁨조구나라는 것을요. 하지만 예술대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비슷한 점은 있었습니다. 먼저 춤과 노래를 배우고 다음으로 악기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춤은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쉽게 따라올 수 있었지만 노래는 연습 중에 삑사리가 나기도 했고 높은 목소리를 계속 내야 했기 때문에 목이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악기 연습은 춤 연습과 비슷하게 해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노래는 저에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창 연습을 하던 도중 저에게 곧 공연을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북한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연 장소로 가보니 그곳에는 정말 예쁘게 생긴 기쁨조 동지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여기서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동지가 있는 곳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다가는 그날 저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모님까지 큰 형벌에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 긴장한 상태로 그렇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있는 곳에서 표정은 무조건 밝게 지어야 했었고 동작 하나하나 영혼을 담아 그를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공연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하는 걸까? 그럼 나는 언제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족에게는 따로 잘 말했다고 했지만 제 입으로 부모님께 다녀오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귀하게 자란 자식이 남자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만족시켜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니 저까지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공연을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는 밤 접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를 제일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죽고 싶게 만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밤 접대는 고위 간부들의 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기쁨조 중에서도 김정은 동지의 눈에 들어온 기쁨조는 김정은 동지 옆으로 가 그를 만족시켜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음날 끔찍한 형벌에 처해야만 했었죠.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목숨과 부모님, 가족 모두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가 김정은 동지의 눈에 들어왔었나 봅니다. 저는 공연이 끝나고 고위 간부의 명령을 받아 그날 밤 김정은 동지의 방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 경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김정은 동지의 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면 뭔가 반쯤은 정신이 나간 제정신은 아닌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쁨조 사이에서 들은 흉흉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일성은 키가 크고 성숙한 어머니 같은 얼굴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김정은 동지는 키가 작고 아담한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밤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의 치아를 모조리 없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기쁨조를 나가고 싶었지만 저 때문에 부모님까지 위험에 처하는 일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드디어 김정은 동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침대에 있었고 저에게 오라며 손짓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고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고 당장 그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김정은 동지의 옆으로 용기 내어 갔죠. 그의 옆에 앉자 김정은 동지는 자연스럽게 저의 다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나이를 듣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면서 맘에 안 든다고 하더니 옆 탁자에 놓여있던 가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를 집어들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나는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가위로 무언가를 자르는 소리와 함께 저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정은 동지는 저의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의 머리를 자른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긴 생머리보다는 귀여운 짧은 단발 머리를 더 좋아했던 것이었죠. 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큰 형벌을 받아 억지로 쏟아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김정은 동지와의 밤이 지나갔고 저의 첫 경험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의 머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언제나 긴장하며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새처럼 자유롭게 자유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머릿속에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탈북. 저는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고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즉시 탈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을 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 남아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저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 혼자 남아있는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탈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탈북 루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탈북이라는 여정에서 저의 목숨과 바꿔가며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저는 자리를 잡기 위해 알바를 하며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결국 천안에 들어와 정착을 했고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용사 김정은 동지에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보며 저의 꼬리표처럼 돌아다니는 기쁨조 생활은 이제 없어지게끔 미용사라는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며 미용사라는 꿈을 꾸기 위해 오늘도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준 건 기쁨조라는 생활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간 꿈을 이룰 준비를 하며 북한에 계신 부모님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멋진 미용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힘든 여정 속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보세요. 저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수희 씨의 트라우마 꼭 멋지게 극복하고 더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